더 이상 집을 투기 수단으로 만드는 것은 용납치 않겠다. 이런 취지로 지난달 초에 정부가 아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이 나온 지 거의 한 달이 다 됐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얼추 한 달이 다 돼가네요.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가.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시장과 분양시장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종전 규제나 대책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시장의 반응이나 효과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오면서 매도자, 매수자 모두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관망 기조를 띠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거래량 자체가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도 둔화되고 또 급등했던 지역에서는 하락 조정이 되는 사례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규제가 좀 집중됐던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표 급등했던 단지들의 매도 호가가 1억 이상씩 좀 조정되는 사례들도 나왔고요. 네. 아무래도 조정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 수치도 점차 둔화, 좀 안정되는 상황입니다. 거래 감소와 함께 급등세가 좀 진정되는 효과를 보였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다만 분양의 경우에는 비인기 지역이나 좀 지방에 인기 없는 단지들에서 좀 청약 성적이 달리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인기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여전히 좀 청약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파리 대책 이후에 이제 청약 공급을 했었던 서울의 마포나 서대문의 이제 대표적인 정비 사업 단지의 경우에는 여전히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 기록을 하면서 아무래도 새 아파트 선호도나 집중 현상은 좀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상반된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은 얼어붙었는데, 근데 이제 분양 시장은 지금 정부에서 필요한 대책들은 다 했습니다. 이제 그 자격 요건 강화했죠. 그리고 대출도 옥조하기 시작을 했는데 청약자들은 계속 몰리고 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그 청약 제도 규제 강화를 통해서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을 개편하겠다라는 제도들이 아직은 관련 공급 규칙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정을 거쳐서 9월 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들이 여러 남아 있다 보니까 아직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곳 또 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이 유망단지 중심으로 청약을 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서시는 모양새를 아직은 띠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1순위 자격 요건의 2년 보유 요건이라든가 가점제 비중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법 개정 이후에 적용되다 보니까 아직은 좀 시차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에 대한 투자 심리나 선호도 또 투자성이 높다라는 인식들이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인기 단지들에는 좀 수요가 계속 몰리고 있는 양상이고요. 분양가 조절 소식들도 투자자들에게는 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양가가 낮아지면 분양 당첨이 됐을 경우에 프리미엄 수익률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기대들까지 겹치면서 분양시장 쪽은 상대적으로 유망단지 중심의 선호 현상이나 투자 관심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재건축 아파트 시장은 많이 움츠러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다주택자 중심으로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가 집중됐는데 최근에 다주택 보유자나 투자자들이 주로 많이 구입한 주택이 강남권의 재건축, 도심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조합원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다주택자분들이 규제에 맞서서 이제 처분 전략이라던가 아니면 또 구입을 좀 중단하는 이런 전략들을 세우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건축 쪽의 거래가 중단되면서 호가가 좀 떨어지고 많이 좀 진정되는 양상들을 보였고요. 네. 재건축 규제 자체도 많이 발표가 됐죠. 6.19 대책에서도 일부 나왔었고 파리 대책에서도 집중적으로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에 대한 규정이라던가 또 재당첨 5년 제한 등의 규제들이 신설되면서 아무래도 재건축을 이전처럼 좀 투자하시는 수요자들의 심리는 한풀 꺾인 것이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근데 분당이나 부산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일단은 지역 내에서 실수요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거래라던가 아니면 분양하는 도심권의 대단지 분양이라던가 이런 것에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계속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해당 지역의 경우에는 서울 강남권 중심의 규제 집중 지역에서 좀 벗어나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수요나 투자자들이 매입이나 의사결정을 하기가 조금 여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거래가 끊기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풍선 효과라는 우려 지적도 나오는데 네. 뭐 서울 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지역을 이동해 가면서까지 투자에 나서는 상황은 아니어서 아직은 풍선 효과라고 지적할 만한 자금이나 수요 이동이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 당초에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는 물량이 확 줄어들었는데요. 나머지 그 규제 지역 이외의 곳에서는 분양 시장이 아주 뜨겁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죠. 이렇습니다. 서울의 한 그 재건축 단지인데요. 전용 면적 76제곱미터의 실거래가가 파리 대책 직전보다 최대 1억 7천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계속 끝까지 중공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때 되면 가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지.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도 파리 대책 이후 가파른 하락세입니다. 한데 수도권의 한 견본주택은 북새통이죠. 주차장은 차량으로 가득 찼고 대기줄은 구불구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에서는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건데요. 대전에서는 파리 부동산 대책 다음 날 청약을 실시한 한 아파트가 5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고요. 역시 규제 지역이 아닌 그 부산 지역에서도 300명을 모집하는 재개발 아파트에 8만 명이 몰려서 올해 들어서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그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 이렇게 네. 지목이 됐었는데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좀 내려갈까요? 일단 하향 조정되는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 지역의 고급 주택들 분양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주변 단지 시세도 좀 끌어올리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 강남권의 좀 고급 주택들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9월에 이제 분양에 나서게 되는 서초 반포지구의 신반포 6차 재건축 단지에서 최근에 이제 단지 전체의 평균 분양 가격 수준이 책정이 돼서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3.3제곱미터당 평균 4,250만 원대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예상은 4천만 원 중후반대에서 나올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상당히 그래도 단위 면적당 평균 가격이 이미 좀 하향 조정돼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 분양 승인을 강화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종전에 분양했던 가격들에 보다 이제 현저히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양 승인을 안 내주는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단지들도 아무래도 자체적인 분양가 조절에 좀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가가 좀 떨어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던데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주택에서는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민간 택지,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준들이 워낙 좀 촘촘하지 못하다 보니 적용 사례가 없는 것인데 지난 파리 대책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민간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 대한 요건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강화해서 과도하게 분양가가 오르는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는 규제를 좀 본격화하겠다, 현실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활은 아니지만 규제 이제 지정 요건 같은 것들이 9월 중에 법 개정을 통해서 변경이 되면 지정 사례들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서울 지역에서는 분명히 이제 상승세는 꺾였는데, 네. 근데 이제 지역에 따른 하락세로 이제 가고 있고요. 전세 시장은 다르죠. 네, 아무래도 일단 매매 시장의 거래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좀 거래를 미루는 수요자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네. 그 수요자들 중에 실수요자들 집이 없는 분들은 전월세 시장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월세 시장의 수요가 다시 좀 증가하는 경향들을 보이면서 전월세 임대료는 큰 폭은 아니지만 매매 가격에 비해서는 좀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좀 주요 선호 주거지에서는 아무래도 좀 부분 상대적으로 불안한 전세 가격 흐름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사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은 이 주택 구매냐 임대를 좀 연장하느냐 고민들이 많으신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의 매매 물량은 충분치 않고 입주 수요는 그대로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인들이 겹치고 있는데 그럼 전세값이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매매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좀 더 나타난다면 임대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더 오름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내년 정도까지 전국적으로 준공되는 주택 입주량이 예년보다는 좀 늘어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난 곳에서는 또 수요 증가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면서 그렇게 급격한 불안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공급이 여전히 좀 부족한 도심지나 개발이 진행되면서 수요가 좀 급증하는 지역에서는 전세 불안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적인 안정 대책도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전월세 등과 관련해서 어떤 주거 복지 대책을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 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친 전세, 미친 월세로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그 전월세 가격 잡기 위한 대책이 또 이제 조만간 포함이 돼서 대책이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대책들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9월 중에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해서 이런 통합적인 주택시장 안정 또 복지책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시장 안정을 근원적으로 이제 이끌어내기 위한 공급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서민들에게 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도권 쪽의 택지 개발 계획이나 주택 공급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8.2 대책에서 예고가 된 부분이고요. 또 8.2 대책에서 한 가지 더 예고된 게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좀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유도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좀 확실히 늘리겠다라고 예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임대 수요자들이 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임대를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좀 더 확실히 공급하는 계획들이 1차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주거복지 안정책에서 담겼던 주거 지원 부분이라든가 주거 비용 지원 부분이라든가 또 대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집을 살까요, 말까요? 일단 주거 안정 측면에서 내 집 마련은 계속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시기적으로는 규제 지역에서 조금 여유를 보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도 조금 하향 조정될 가능성들이 있고 아무래도 입주 물량도 좀 나오면서 안정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규제 지역 중심으로는 좀 가격이 떨어지는 주택 매물을 기다리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고 대출 규제는 서민들도 강화가 됐기 때문에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촘촘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